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문제집 208페이지 16번 문제부터 봅니다. 208페이지 16번 문제부터요. 그 1차 과목이 확실하게 돼야지 2차 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맙긴 하지. 내년에 또 보니까 이제 고맙긴 한데 그렇잖아요. 저희들 생계를 위해서 내년에 또 공부해 주겠다니까 우리는 얼마나 반갑고 고마워요. 내년에 또 보고 그러면 익숙하고 그러니까. 근데 1차가 완벽하게 만족스럽게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 시험은 그냥 제가 얘기했듯이 한 8월 말쯤 됐는데도 전공모사를 봤더니 1차 과목이 평균이 뭐 40 중반 나온다, 45점 이렇게 나온다. 이런 분들은 제가 나이라든가 학원에 온 그 기간 여러 가지 그걸 봤을 때 어떤 분한테는 교수님이 저 2차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1차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분한테는 예, 그렇게 하세요. 하여튼 열심히 화이팅!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어떤 분한테는. 제가 학원에 온 기간이나 나이나 여러 가지 그걸 봤을 때 어떤 분은 안 될 것 같은 분이 있어요. 한 2달 해가지고서는 안 될 것 같은 분이 있고 1차만 해도 해야 되겠다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제가 막 화내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냐 하라고 제가 하거든요. 뭐 평균이 뭐 1차 과목이 40몇 점, 7점 뭐 이렇게 나오고 그래도 제가 계속 하라고 하거든요. 미를 붙여라 1, 2차. 2차는 그 수업 계속 듣고 그 다음에 1차 위주로 공부하다가 막판에 이제 바짝 2차 조금 보고 특강 듣고 가면 대충 2차는 이제 골라낼 수 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라고 하는 분이 있고 제가 어떤 분은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1차 같은 거 완벽하게 이렇게 마음에 흡족하게 되려면 그러려면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몰아붙여서 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 그래서 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한테 제가 2차 포기하지 말고 수업 들어서도 계속 하고 1차 남는 시간에 1차 하고 이렇게 하라고 내가 했었죠. 자, 그러니까 내가 그냥 1차만 해. 나 이렇게 하지 않고 했다는 거, 그게 중요해. 그래, 내가 딱 봤을 때, 연령이나 나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 다음에 학원에 온 기간이나 봤을 때, 어떤 분은 하라고 하고, 어떤 분은 그냥 1차만 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끝까지 그냥 하셔요. 1차가 문제풀이 7, 8월 거치면서 또 시간 투자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어느 순간인가 또 1차는 또 확 또 올라와요, 공부가, 시험이라는 게. 그래서 2차 같은 것은 특히 막판에 막 이제 외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확 이제 그냥 막판에 10월 달에 안 올라왔어도 10월 달 막판에 확 올라와가지고 이제 시험장 가서 이렇게 골라내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1차 잘 안 되고 그러신 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일단 여름은 해보세요. 여름은 해보고. 그래서 2차 포기하고 1차만 한다고 해서 공부 많이 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결국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끝까지 여러분들이 아직은 포기할 때 아니에요. 문제풀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9, 10월 달 시험은 막판 2달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포기하시기 바라고요. 자, 문제 우리 16번 문제 별 표시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조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해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국유에 소지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어떻게 한다?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가 된다. 또 나왔네요. 2번 질문. 3주택, 법령이 정하는 소형주택 아니고요. 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 및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금액에 산입한다. 산입합니까? 아니죠. 자,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기출 지문인데 당연히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야 되는 지문이고요. 자, 그래서 3억 원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수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번 지문 봅니다. 2주택이요. 소형주택 아니고 2주택과 2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를 사업소득 총수금에 산입한다. 아까 나왔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주택은 2주택이니까 보증금 나왔잖아요. 보증금 월세주택이 아니라 전세주택이니까 과세하지 않고요. 상가는 무조건 과세고요. 5번 지문만 볼게요. 상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 수료 등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금액이 어떻게 한다? 산입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 자,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그냥 이런 명목으로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공공요금 명목으로. 자, 1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8번 문제 보니까 요약집 106에서 108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106에서 108페이지 참조고
소득세법상 국내 소지한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2번 지문 한번 볼게요. 주택 두 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한 채는 월세 계약으로 나머지 한 채는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하는 경우에 월세 계약에 의해서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렇죠, 여러분? 주택 2주택자가 하나는 월세, 하나는 전세. 전세주택은 2주택일 때 과세 안 해요. 안 하고. 월세주택은 일개 소유하는 자주택 임대속만 비과세. 두 채는 월세. 아까 과세한다고 그랬죠? 아까 표 있었잖아요. 요약집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3번 거주의 보유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어떻게 합니까? 전체를 한 개 주택으로 보대요. 하여튼 지방세에서는 다가구주택은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한 일구의 주택으로 보는데 공동주택 과세 형평을 해서 공동주택처럼 취급하는데 국세에서는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을 일개 주택으로 계산하고요. 4번 주택의 임대로 인해서 얻은 과세 대상 소득은 상업소득으로 해당 거주의 종합소득 금액이 어떻게 합니까? 합산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상업소득은 다른 이자 배당 근로연금 기타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고. 5번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하나여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거 기출문제인데요. 5번 지문 같은 거 요약집에는 없어도 우리가 이거 눈치껏 여러분 보세요. 눈치가 있으면 당연히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한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사업자 등록하겠어? 그럼 사업자 등록 안 하면 소득세 안 내. 그럼 다 안 하겠지,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당연히 자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자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5번 그래서 정답이었습니다. 기출문제였고요. 넘어갑니다. 210페이지 넘어가시면 210페이지 넘어가면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보시면요. 요약집 107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107페이지 참조고 사업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한 건데 한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거주자 갑의 2018년도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아까 우리 사업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 보세요. 부동산 임대, 요약집에 있으니까 적지 않으셔도 돼요. 부동산 임대, 요 사업소득금액은, 임대 사업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총수익금액에서,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구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자, 필요경비를 빼서. 그런데 이 총수익금액은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요 총수익금액은, 자, 총수익금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총수익금액은 아까 임대료는 월임대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임대료, 그 다음에 플러스 간주임대료, 보증금 있을 때 이제 받은 게 있을 때 그 보증금을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자 발생하죠. 그걸 임대료로 간주한다는 거고 여기다가 뭐 관리비 수입, 자, 그 다음에 보험 차익, 뭐 이런 것들을 합한 것을 우리가 총수익금액을 구합니다. 이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임대료 플러스 간주임대료 플러스 관리비 수입, 보험 차익 이거 합한 게 총수익금액인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보니까 박스 안에 갑은 국내 주택 3채 기준이 각각 기준일까 모두 3억 초과했고요. 3채를 소유하고 그중 하나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 자, 양가로 2번 2018년도 1월 1일에 임대 주택의 임대보증금 5억 원과 1년분 임대료 자 2,4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임대기간이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다. 대개 이렇게 문제 나오면 임대기간은 아까 365분의 68일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대개 1년으로 나와요. 1로 이렇게 계산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 10%로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갑은 적법하게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있고 장부에서 사업소득 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면 자, 총수익 금액 구할 때 여기 보세요. 임대료는 지금 보니까 1년분 임대료가 얼마예요? 2,400만 원. 2,400만 원이 여기에 이제 임대료 플러스 간주임대료 계산하는데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간주임대료는 주택은 간주임대료 원래 보증금 3억 원 초과할 때만 과세하고 3억까지 과세하지 않으니까 보증금에다가 해서 마이너스 3억 원 빼고 거기다 60%를 곱합니다. 60%만 과세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주택이 뭐예요? 주택이네요. 자, 주택이네. 그러면은 아까 간주임대료 어떻게 계산했냐? 주택은 자, 보증금이 얼마라고요? 5억 원. 자, 여기서
3억 원까지는 주택, 우리 전세주택은 3억 원, 초과액 3억까지는 과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3억 원을 빼요. 그 다음에 3억 원을 빼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60%만 과세예요. 보증금의 60%만 과세예요. 60%만 과세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거 간주임대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정기예금, 임대기간 365분의 1년이니까 365예요. 그러니까 자, 요거 1이죠? 1이고 여기다가 뭐냐면 이제 여기다가 뭘 곱하면 이자율을 곱해요.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이거? 10%. 정기예금 이자율이 10%. 자, 그러니까 요거 2억이고 5억에 3억 빼니까 2억이고 2, 6, 12, 1억 2천에 10%니까 간주임대료는 1억 2천에 10%니까 얼마입니까? 1200만 원. 자, 1200만 원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200만 원. 그러면 관리비 수입이라든가 보험 차익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임대료 2,400에다가 1,200만 원 합치니까 얼마입니까, 여러분? 얼마예요, 여러분들? 3,600만 원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 20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상업소득 금액 계산 어떻게 하는지 계산 문제 한 번도, 요거는 시험에 직접적으로 계산 문제는 안 나왔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우리 처음으로 한번 배웁니다. 지난 순환에도 안 배웠죠? 오늘 문제풀이 과정에서 총 한번 봅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은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총 수익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임대료. 이건 월임대료를 말한다는 거. 임대료 플러스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자, 우리가 보증금에서 얼마를 빼냐면 3억 원 초과할 때 전세주택은 과세하니까 3억 원을 빼요. 그 다음에 보증금의 전체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또 60%만 과세해요. 그래서 60%를 곱해. 자, 60% 곱하고 여기다가 임대기간 일수, 대개 1로 나와요. 1년으로 대개 시험 문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주임대를 구해서 합한 게 총수익금액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관리비 수입이나 보험 차익이 조건이 없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구한다는 거 한번 연습을 이 문제를 통해서 해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했고 5번 정답이고, 그 다음에 21번 문제는 작년 28회 기출문제예요. 작년 기출문제도 한번 볼게요. 소득세법상 보호자가 2018년도에 국내 소재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자, 작년 기출문제를 조금 바꾼 거예요. 올해 맞게. 1번 질문은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한다. 그렇잖아요.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상권과 지역권 대여소득, 올해부터 뭐라고요? 사업소득. 맞습니다. 2번,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렇죠? 사업소득, 임대업은.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건설업은 사업소득입니다. 3번,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여러분요, 우리가 다음에 또 배우지만 양도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소득이기 때문에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근데 없죠? 5년, 뭐 다음 년, 5년 범위 내에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틀려요. 양도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소득이니까 자,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 못한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 공제 안 돼요. 근데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것은 사업소득 금액은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요약집에서 지난 순환에 비교해서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또 설명드립니다. 3번, 부부가 각각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 원의 임대를 받았을 경우에 주택 임대에 따른 과세소득은 없다. 자, 우리 부부는 주택수 계산할 때 합산합니다. 2주택 소유하는 자니까 임대소득 과세가 됩니다. 근데 다만 총수익 금액이 1년에 얼마요? 2천만 원 이하는 어떻게 한다? 비과세합니다. 1,800만 원이니까 당연히 과세소득은 없다. 맞고요. 5번,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한다고 그랬었죠. 아까 요약집 봤었죠. 그럴 때 그 금융수익에는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을 포함하는데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요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설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요약집에서 봤던 거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 금액 계산 동그라미 2번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총수익 임대료, 간주임대료, 관리비, 보험차익 합한 건데 그 보험차익 계산할 때 그 간주임대료 계산과 관련해서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여기 그 계산식에서 꽃표시 3개 있는 거 맨 마지막이요. 자, 그래서 211페이지 해설에서 맨 마지막에 꽃표시 3개. 수입이자 할인료, 배당금 합계액은 요 금융수익에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요 뺄 때 요거 포함하는데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 수험생 입장에서 한번 이 문제를 볼게요. 제가 요거 작년 시험에
요 계산식과 관련해서 요까지는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상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아까 그 문제 있잖아요. 아까 그 문제를 제가 작년에도 요런 거 동영모의사에 출제해가지고 요런 거까지는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계산 문제를 연습을 했어요. 공부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금융수익을 뺄 때 요거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요런 것까지 제가 설명하진 않았거든요. 강의를. 아, 그렇잖아요. 이런 것까지 어떻게 일일이 이러면 해요. 여러분 참. 근데 안 했는데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보세요. 작년 수험생 입장에서 작년에 다 맞은 수험생들이라든가 이 문제는 맞춘 수험생들 입장에서 문제를 한번 보면 1번, 2번, 3번, 4번은 확실하게 배운 거예요. 작년에. 그잖아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배운 거고 자, 확실한 거예요. 근데 5번이 이게 낯선 거예요. 그러면은 요럴 때 이제 요거 5번을 찍었어야 되는데 골라낼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확실하게 아니니까 5번은 그냥 찍고 넘어가는 수험생이 있고 자, 모르는 지문이 나왔으니까 해라 모르겠다 어떤 게 답인 거냐 헤매다가 그냥 아무거나 찍고 넘어간 분 있고 자, 그랬었는데 어떡하네 5번 지문 이런 것도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좀 어렵게 내려고 세법을 작정해서 낸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물어봤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뭐 더 좀 복잡하게 막 깊은 걸 물어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고요. 그렇지만 나머지 배운 지문에서 잘 봐가지고 골라내는 당하지 말고 골라내는 자 그런 태도를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03번에 부동산 관련 상업소득 있죠? 자, 요것도 요약집을 한번 처음 배우는데 요거는 자 그냥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은 낮아요. 별 표시는 안 합니다. 03번은 그냥 한 번 정도. 오늘이 거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거의 마지막이고 오늘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으로 부동산 우리 관련 사업소득에서 매매업과 건설업은 오늘 처음으로 한번 배워봅니다. 요약집 109페이지로 갑니다. 요약집 109페이지. 그래서 오늘 한 번 정도 이렇게 배우고 갑니다. 그런데도 보면 어떤 수험생들은 있잖아요. 수강생들은 이런 식으로 혹시나 하는 거 이렇게 한 번 정도 문제풀이 때 이렇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걸 또 어떻게 기억하고서 옛날에 그거 강의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수업 때 했던 것을 기억해가지고 맞추는 수험생들이 있더라고요. 와, 대단한 수험생들이었던 보면 저는 그냥 꼭 기억하다기보다는 그냥 면피용으로 그냥 내가 분명히 강의했다 이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한 번 정도 한 건데 그걸 또 기억하고서 맞추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자, 부동산 매매업보입니다. 요약집 109페이지 보니까 아까 부동산 매매업은 건설업을 포함하는데 건설업 외에는 전부 다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보세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동산 매매업에 의해 편하게 뭐 읽어봅니다. 그냥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하고요. 근데 동그라미 3번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예요. 이건 나중에 건설업으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2번 소득세법 기본 통칙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매매에 의는요. 동그라미 1번 부동산의 매매, 건물의 신축 판매하는 것도 포함해서요. 또는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동그라미 2번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소득세법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일과세기간 내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을 1년을 2기로 나눠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 과세기간 부가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부가세 2기 과세기간으로 나눌 때 그 부가세법상 1과세기간 내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앤드 2회 이상 판매하면 이게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1박 2일이네요. 1박 2일.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제가 6월 30일까지 부가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부동산을 2번 샀고요. 1번 팔았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라고 하세요? 종합소득세, 부동산 요거 매매업으로 하세요? 예? 양도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자, 2번 사고 1번 팔면 1박 2일이 아니잖아요. 2박 1일? 이게 돼버리잖아요. 아니죠? 1박 2일에 대해 1회 이상 취득하고 앤드 2회 이상 판매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팔기만 했어요. 3번 팔기만 했어. 그러면 양도소득세 납세무자예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납세무자예요? 양도소득세 납세무자입니다. 1회 이상 취득하고 앤드 2회 이상 판매해야 돼요. 1박 2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주택 2회 건물을 신축 판매하거나 기존의 주택을 매입 판매하거나 하여튼 부동산을 팔면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매매업입니다. 자, 4번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고요. 5번 토지 등의 매매 차익 예정신고 납부요. 부동산 매매업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데요.
그 매매 차익 계산하는 게 양도소득세 계산과 거의 비슷해요. 토지 등의 매매 차익 계산은 매매가액에서 필요비 빼고 건설 장비에 충당한 이자 빼고 매도인을 지급하는 공과금 빼고 장기 보유 성질 빼는데, 자, 토지 등의 매매 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뭐가 양도소득세 계산과 비교해서 없냐면 기본 공제가 없어요. 그죠? 계산식에서. 근데 주택 등 매매 차익 계산에서는, 주택 매매 차익 계산에서는 매매가액에서 필요비 빼고 장기보유세 빼고 기본 공제도 빼네. 그러니까 토지 등의 매매 차익 계산은 기본 공제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주택 등 매매 차익 계산에서는 기본 공제도 공제되고요.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과 비슷하고, 양가로 2번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데, 매매업은 부동산 매매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 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인데 얘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 요것만 다르네요. 그잖아요.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 양가로 3번,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토지 등의 매매 차익이 없거나 매매 차손이 발생한 때도 신고는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도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도 예정신고 하여야 하는 거지, 할 필요 없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지 아니한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해야 한다는데 이것도 똑같네. 그죠? 넘어갑니다. 03번입니다. 건설업입니다. 주택 신축 판매 포함해서 건설업이요. 주로 도급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설업. 1번에 주택을 건설해서 판매하는 사업 또는 건설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인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따 문제 보겠지만 어떤 게 매매업이냐 건설업이냐는 딴 거 없어요. 주택이란 말 들어있고 신축이란 말 들어있고 판매란 말 들어있으면 이거 무조건 건설업입니다. 그 외에 부동산 팔면 다 뭐고 매매업이고 사업적 목적으로. 자, 그래서 주택 신축 판매요. 포함 여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하는데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합니다.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부동산 매매업이니까 그렇습니다. 4번 건설업은 매매업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인데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요. 집 짓다 도급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집 짓다 말고 예정신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건설업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매매업은 예정신고 의무가 있고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고, 5번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주택의 부속 토지 범위를 보면 다음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로 한다. 그래서 건물의 연면적과 뭐 제외되는 것들이 있고, 2번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도시적은 5배, 도시적 밖은 10배 한 거 산정한 면적과 비교해서 건축물 연면적과 비교해서 둘 중 넓은 면적 이내를 주택의 부속 토지로 하고요. 건설 등에서는. 그 다음에 그 표를 보니까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업, 주택 신축 판매업, 즉 건설업과의 차이점을 보니까 예정신고 의무가 양도소득세나 부동산 매매업은 있는데, 자, 건설업은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고요. 확정신고 의무는 다 있고요. 예정신고 의무가 있냐 여부에 따라서 양도소득 등과 매매업과 건설업의 차이점입니다. 겸용주택의 구분은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저를 보세요. 잠깐만. 자, 저를 보시면 우리가요.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면 이거 뭐라고요? 매매업이에요? 건설업이에요? 건설업입니다. 주택 신축 판매면. 상가를 신축해서 판매하면 이건 뭐로 과세한다고요?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상가 신축 판매는. 근데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해요. 그러면 이 겸용주택을 주택으로 보면 주택 신축 판매니까 건설업으로 과세하고, 근데 이걸 상가로 보면 상가 신축 판매니까 매매업으로 과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겸용주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건설업으로 과세할지 매매업으로 과세할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겸용주택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하나의 매매 단위로, 그러니까 겸용주택을 상가와 주택을 이걸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매매하는 경우가 있고, 상가는 상가, 주택은 주택을 따로따로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거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다 완벽하게 공부할 수는 없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매매하는 경우 요거만 한번 보게 해요. 요거는 양도소득세 겸용주택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 저 똑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부동을 보니까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작아요. 즉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상가 면적보다 클 때는 전부 주택으로 봐가지고 주택이니까 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즉 건설업으로 과세해요. 근데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서 주거 부분은 건설업으로, 상가 부분은 상가 신축 판매니까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합니다.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겸용주택을 지난 순환에 어떻게 배웠냐?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그러니까 주택 면적이 크면 뭐라고요? 전부 주택으로 봐서 주택 신축 판매니까 건설업으로. 자,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목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니까 주택 부분은 건설업으로, 상가 부분은 상가 신축 판매니까 뭐로? 매매업으로 가산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하나의 단위로 매매할 때는 양도세 겸용주택과 똑같이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외우시고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몇 문제만 살짝 한 두 문제만 보겠습니다. 자, 212페이지 문제집으로 가셔가지고요. 212페이지 문제집으로 가셔서 212페이지 봅니다. 03번에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인데요.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인데 22번 문제는 2번 지문만 좀 한번 볼게요. 2번 지문만. 자, 2번 지문 보니까요.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주택이란 말 들어있죠? 판매란 말 들어있죠? 신축이란 말 들어있잖아요. 신축, 주택, 판매. 주택, 신축, 판매란 말 들어있으면 이거 뭐라고요? 건설업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이 아니라. 그래서 2번 틀린 거고요. 3번 자기 토지 위에 뭐 상가를 신축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하여튼 주택 이외에 부동산을 팔았다.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뭐라고요? 매매업입니다. 이런 것들. 자, 보시고요.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23번 문제 요약집 109에서 109페이지 2번 테마하고 110페이지 3번 테마 참조고요. 요약집 109페이지하고 110페이지 참조입니다. 소득세법상 부동산 관련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처음 배우는 건데 한번 요약집 받고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부동산 매매를 사업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 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1박 2일. 그렇네요. 뭐로 과세한다고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 맞죠, 여러분들? 1박 2일. 2번, 토지를 개발해서 주택지 상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 주택 신축 판매 이외에는 전부 다 부동산 팔면 뭐라고요? 매매업입니다. 3번, 자기 토지 위 상가, 이건 받고 4번 봅니다. 주택 신축 판매 사업자로서 일동의 주택을 1년에 1회 신축해서 판매하는 경우에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 자, 사업자가 주택 신축 판매 사업자가 파는 건데 주택이란 말 들어있죠? 신축이란 말 들어있죠? 판매란 말 들어있죠? 주택 신축 판매니까 이거 뭐라고요? 건설업입니다. 1회였어도 이거 건설업입니다. 4번 정답. 사업적인 목적으로 팔았기 때문에. 5번 묘지를 개발해서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 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경우에 부동산 임대비에 해당한다. 자, 부동산 빌려주고 지료 대가 받았어요.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으면 이거 뭐라고요? 임대업입니다. 자, 그래서 4번 정답이고요. 24번 문제 하나만 풀고 대비하겠습니다. 역시 요약집 109에서 110페이지 참조고요. 종합소득세 2번, 3번 테마 참조고 24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부동산 관련 상업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 질문 봅니다.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매 차익과 그 세액을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아까 건설업은 예정신고무가 없지만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은 예정신고무가 있다고 그랬죠? 매매일이 속한 달부터 2개월이네. 다만 건설업은 주로 도급을 받아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므로 토지 등의 매매 차익 예정신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건설업은 집 짓다 말고 할 수 없죠.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는 거. 맞고요. 2번 부동산 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 차익은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 장기 보유통제액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아까 주택 등 매매 차익 계산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과 비교해 보니까 장기공제 기본공제도 공제됐잖아요. 토지 등의 매매 차익 계산에서는 기본공제가 공제식으로 안 나오는데 근데 주택 등 매매 차익 계산에서는 아까 기본공제도 공제했었죠? 네, 맞고요. 3번 겸용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 자, 우리 부동산업에서 사업소득에서 겸용주택 나왔다. 그럼 어떻게 외운다고요? 부등호. 왜 안 따라요,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한다?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양도세 계산과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자, 겸용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판매할 때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해목보다 크다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맞죠?
전부주택. 4번 부동산 매매업은 기준시가에서 매매차익 계산하면 원칙이라는데 여러분 당연히 해설에도 나오지만 당연히 뭐로 계산해? 실거래가로 계산합니다. 국외재산도 그렇고 국내재산도 그렇고 무조건 자 이런 것도 매매업도 뭐로 계산한다고요?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당연히 지금은 실거래가로 계산합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기존 주택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4번 주택 신축 판매가 아니잖아요. 주택 신축 판매가 아니니까 뭐라고요 이거? 부동산 매매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매업과 건설업 차이점 어떻게 할지 알겠죠 여러분들? 자 잘 모르겠으면 하여튼 요거라도 매매업과 건설업은 하여튼 주택 신축 판매면 건설업이고 그 외에 부동산 팔면 다 뭐고? 매매업이고 차이점은 자 예정신고 의무가 매매업은 있는데 건설업은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뭐 이런 것들 아셨죠 여러분? 요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챕터 3장 양도소득세입니다. 아유 우리 양도소득세는 뭐 양도세는 뭐 우리가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 대여섯 문제 나오고요. 01번 특징 및 과세 대상물 별표시 2개 합니다. 과세 대상에서 별표시 2개입니다. 별표시 2개고 1번, 2번 문제 같은 것은 그냥 기본적인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힘내시면서 3번 문제부터 봅니다. 215페이지 3번 문제부터 보니까 요약집 75페이지 6번 테마 참조고요. 6번 테마 참조고 소득세법상 소득세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종합적인 문제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비고자가 국외에 소지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무는 없다. 에? 비고자는 국외에 있는 토지, 마돈나가 미국에 있는 토지 팔았을 때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다. 맞고요. 2번이 요약집 86페이지 13번 테마입니다.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요약집 86페이지 13번 테마인데 우리 5, 6월에 공부했습니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에 소득세법상의 비과세는 받을 수 없지만 조세 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 오, X요. X입니다. 우리 허위계약서 작성했다. 비과세 감면 다 배제됩니다. 업계약서는 다운계약서였다. 미등기 양도했다.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합니다. 비과세는 배제되지만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 X입니다 여러분들. 허위계약서 작성하거나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감면 다 배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뒷동네가. 정답이고요. 3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는 자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품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양도소득은 우리 소득세 과세 방식 중에서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방식이 있는데 어떤 과세 방식 채택한다고 그랬어요?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품과 합산해서 과세해요? 구분해서 계산해요? 구분해서 따로 양도소득만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맞고요. 4번 동일 연도의 부동산을 여러 번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양도자별로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동산 3월 달에도 팔고 5월 달에도 팔았다. 그러면 그 각각 발생한 양도소득을 양도자별로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맞고요. 5번 거주자가 주소 및 거소를 국외로 이전해서 비고자가 될 때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출국일까지를 과세기한으로 예외가 있고요. 이런 것들. 자, 4번 문제 요약집 77페이지 6번 테마 참조고요. 요약집 77페이지 6번 테마 참조고요. 이것도 한번 우리 종합적인 거라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1번이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상속, 증여 등 유상 여부에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양도세는 양도에 과세하는 세금인데 누가 양도가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가 틀렸어요? 상속, 증여 등 유상 여부에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상속, 증여 같은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 증여 등 유상 여부 관계없이 틀렸고요. 2번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부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우리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소득이 세분하면 4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부도 발생한 소득은 이거 어떻게 한다? 비과세한다 그랬습니다. 채무자가 빈 털털이라고 법원에서 파산 선고 내렸고 채무자의 남아있는 재산 요거 파산재단에 속하게 됐을 때 처분되면 누구한테 양도세 내라고 할 거예요? 당연히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이 어떻게 한다? 비과세합니다. 과세한다 틀렸고.
3번 양도자산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아까도 나왔었네요. 미등기 양도하면 당연히 비과세 어떻게 한다? 배제됩니다.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규정이 적용돼? 아닙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잖아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땡입니다. 4번 지문은 요약집 75페이지에 1번 테마 참조고, 요약집 75페이지 1번 테마 참조고 또 나왔네요. 거주에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합산해서 계산해요? 구분해서 계산해요?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따로. 분류과세.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지문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은 양도자가 임의로 1년의 기간을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요? 소득세 과세기간을 납세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과세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1월부터 하여튼 틀렸습니다.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216페이지 5번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실 수 있고요. 6번 문제가 이제부터가 우리 과세 대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6번 문제부터가 요약집 76에서 77페이지, 요약집 76에서 77페이지 7번 테마 참조인데요. 6번 문제 기출문제인데 여러분이 충분히 이런 것들을 풀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래서 6번 문제 5번 지문만 한번 볼게요.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는 과세 대상이다.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되죠? 근데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만?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9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나머지 여러분이 보시고요. 9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 요약집 76에서 77페이지 참조고 양도세 7번 테마 참조입니다. 7번. 자 그럼 요약집을 한번 과세 대상은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바로 문제만 풀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또 읽어봐야 되겠네. 자 요약집 우리가 73페이지, 74페이지, 75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요약집 75페이지부터 봅니다. 요약집 75페이지부터요. 나머지 것들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 아까 봤고요. 요약집 75페이지 6번 테마 봅니다. 별표시 하시고요. 하나만 하시고 특징 및 소득세 과세 방식. 양도세의 특징, 양도세는 국세고 유통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사업성 없이 비경상적, 비반복적 양도에 과세하고 열거주의 과세하고 법에 열거된 것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고 세율은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 적용되고 분할 납부 허용되는데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아무리 끄시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소득세 과세 방식, 종합과세 방식이 기본적인 거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년 단위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죠. 근데 분류과세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하는데 어떤 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채택한 과세 방식. 아까에서 지문 봤고요.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해서 계산하고. 그래서 거기 맨 마지막에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는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는 어떻게 한다?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합산하여, 포함하여 땡입니다. 7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요약집 76페이지에 07번 테마 과세 대상 별표시 2개입니다. 작년 시험에 독립화 문제로 나왔죠? 과세 대상은 뭐 독립화 문제로 나와주면 뭐 한 문제 그냥 주는 문제지 뭐 지문도 짧고 그냥 도와주는 문제죠. 과세 대상을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기초과정부터 계속 봤기 때문에 토지 건물 대상인데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대상이 되는데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대상인데 자 먼저 양가로 1번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인데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까? 예, 미등기 전세 지상권 대상입니까? 예. 자, 등기와 무관하게. 근데 용인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고. 그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죠. 아까 시험에 들어왔었죠?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고요. 또 상가 임차인의 지위로서 점포 임차권, 당구장 운영하는 임차인이 당구다이, 당구 퀴때 컴퓨터 커피 자판기 단골 손님을 권리금 받고 다른 임차인한테 넘길 때 이런 점포 임차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니까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
어업권, 광업권, 취득세 대상이지만 어업권, 광업권,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등 일체 무채 재산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태, 그래서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 이런 것들, 자 갖고 있으면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완공되면 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얘까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대상이 되고,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채권은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토지를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이런 거 적어져 있죠? 국민주택채권이라든가 국민주택채권이나 그 다음에 토지개발채권 같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백날 갖고 있어도 국민주택으로 토지로 바꿔준다, 안 바꿔준다? 안 바꿔주니까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과 구별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계약금을 치렀다는 것은 계약금을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킬 수 있는 지위 권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 그래서 시동생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하고요 했는데 잔금 치르기 전인데요, 애들 아빠 명의로 명의를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세금이 문제되나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3번 기타 자 산 4가지가 있습니다. 종류 글자 그대로. 난가로 1번과 2번이 중요한 거죠. 골프용권, 콘도용권, 헬스클럽용권 같은 명칭 불문하고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회원권은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가로 안에 작년 시험에 들어왔지만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포함해서 대상이 됩니다.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이런 주식도 대상이 됩니다. 주주회원권이라고도 하는데 대상이 되고, 양가로 2번 영업권은 반드시 뭐랑?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해야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그래서 작년 시험에 들어왔지만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대상이 됩니다. 또 화살표 보니까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돼서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가 면허 등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서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영업권. 자, 박스 안에 영업권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해야지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정 법인 주식이요. 50, 50, 3년 내 50. 요건을 갖춘 주식. 또 특수업종 영위하는 스키장, 골프장, 휴양, 콘도 같은 부동산 관련 관광, 레저업종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 주식. 얼마나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냐? 이 법인의 전체 자산 총가액 중에서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넘는 이런 법인에 있어서는 단 한 주를 매각하더라도 대상이 된다. 그래서 저를 보세요.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대상이 되는 주식 2가지 요건 50, 50, 3년 내 50, 80% 단 한 주.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시작. 50, 50, 3년 내 50, 80% 단 한 주.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하고 주식 또는 출자자분, 주권 비상장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입니다. 근데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원칙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되는데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뭐 할 때? 장외 거래할 때,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했을 때만 대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박스 안에 소액주주가, 여러분 소액주주죠? 되게 증권시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하죠? 그럴 때 양도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권 상장품 주식. 5번 파생상품, 코스피 200 선물옵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요거 양도세 대상이 된다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 대상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집으로 가겠습니다. 9번 문제 봅니다. 217페이지, 문제집 217페이지 9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요약집 76에서 77페이지 참조였고 7번 테마 참조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소득에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1번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로 발생한 소득 대상이죠. 2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 3번 지상권 전세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 대상이죠. 4번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의 단독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 영업권은 반드시 뭐랑?
사업용 고정상과 함께 양도해야지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4번 정답. 5번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 이거 회원권적 성격이 드는 주식이라고 그랬죠? 제 친구가 골프상법인의 대표인데 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골프상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생각이 없냐? 아 그래 좋아. 대신 내가 니네 골프상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만큼은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해줘라. 그럴 때 주식은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이런 주식은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218페이지 이런 것들 10번 문제 이런 것들 여러분이 보시고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12번 문제 요약집 76에서 78페이지 참조고 자 7번하고 8번 테마 참조입니다. 우리 저 7번 8번 테마 참조 양도세.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양도의 유형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한번 우리가 그래도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자 대상이 되면 O 아니면 X를 큰 소리를 외치면서 체크합니다. 기억번 등기되지 아니한 지상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와 무관하게. 5. 니은번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권 상장 모든 주식 대주가 양도하는 것도 아니고 장외 거래한 것도 아니니까 대상이 아닙니다. 대독 소리가 너무 작으신 것 같아요. 큰 소리로 하라니까 O인지 X인지 50% 확률인데 자 디귿번 상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임차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 이거 기타 소득이죠? 네, 그래서 X입니다. 리을번 채무에 대해서 토지를 대물 변제하는 경우. 대물 변제는 자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5. 미음번 사업용 기계장치를 양도하면 발생한 소득. 기계장치 이런 건 아까 열거된 대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X. 자 비읍번 담보 목적으로 토지를 이전하는 경우. 채권 담보,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사실상 이전이 아니라 형적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담보 목적 이전 X. 상가 건축물이 수용되는 경우. 수용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수용은. 강제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보상금 받고 이전이니까 수용은 양도에 해당하고. 이응번 재산세를 관할 구역 내 토지로 물납. 조세 물납도 부동산 지자체로 소유권 이전해요. 사실상 이전하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대물 변제로서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입니다. 그래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 리을, 시옷, 이응 그래서 4개가 정답입니다. 13번은 기출문제인데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13번은 기출문제인데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고요. 자, 02번 테마 양도의 개념입니다. 별표 세게 합니다. 별표 세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 올해도 역시 과세대상과 양도의 개념 유형 묶어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요거는 또 역시 잠시 쉬었다가요. 우리 본격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